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방송 출연에 욕심이 참 많은 분이세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에 안 바쁘세요? 매주 시간이 계속 되셔가지고 안 바쁩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 예, 오늘 이제 국회 정기국회 21대 정기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개회식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 오후에 있죠? 예, 네. 2시에 이제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하면 뭐 의례적인 거죠. 우전적인 거. 네. 이제 이렇게 애국가 뭐 국회에 대한 뭐 의전 뭐 등등등 하고 네. 국회의장의 한 말씀 뭐 그리고 이제 일정 짜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건데 네. 이게 볼 때는 의미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정기국회의 회가 시작한다는 네. 선포 그리고 국민들께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네. 역할을 잘하겠다 쌈만 하겠지 않겠다 예. 뭐 이런 그런 다짐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그날이네요. 뭐 중요한 날이고 9월 1일, 9월 첫째 날에 저희 오마이 TV 박정환 스팟에 오셨는데 이거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이낙연 대표 네. 뭐 필두로해서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선출되는 뭐 사실 이변이 없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체로 이제 많이들 당 내외에서 이번 당 대표는 그 이낙연 대표가 될 것이다. 뭐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뭐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이낙연 그 예상대로 이낙연 이제 후보가 당 대표가 됐고요. 네.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각축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투표를 보니까 치열했어요. 어떤 건 뭐 대의원에서는 1등인데 또 권리당원하고 일반 국민 상대의 네. 여론조사에서는 또 밀렸고 여론조사에서는 앞섰는데 또 대의원 표에서는 밀렸고 네. 그래서 아주 한 자리 숫자 포인트에서 이렇게 저 등락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아주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당 내에서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뭐 대의원과 권리당원 뭐 투표에서도 많이 엇갈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작용했지만은 대표 선거에서는 60% 넘는 그런 득표율로 그 어대낙이라는 그 조어가 그대로 뭐예요? 어대낙 처음 들으세요? 어차피 네. 대표는 이낙연. 대표는 이낙연입니까? 그게 증명이 됐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입장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수해와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제대로 뭐 싸우지 못했다 이럴 것 같아요. 그 하여튼 의원의 경우도 네. 하여튼 어려운 곳에서 끝까지 버텨왔던 이제 인물이고, 그럼요. 영남 네. 대구에서 영남에서 상당 부분 그런 지지를 기반을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선전을 했습니다. 또 박주민 후보도 대단했어요. 선전을 했고요. 네. 예. 하여튼 또 안 된 두 분한테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 치세요. 자, 진짜 박수를 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이고 이낙연 대표에게 좀 놓여져 있는 과제 이런 게 좀 어떻게 남아 있다고 보세요? 이낙연 대표 본인은 그 지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그 극복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코로나19를 해결하겠다 또는 극복하겠다 이 문제를 한 정당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전 인류적 전 지구적 문제인 이 코로나19 문제는 정말 어쩌면 끈덕지고 길고 오랫동안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위기를 안겨주고 또 어쩌면 이를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전 인류적 지혜와 힘을 같이 모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당 대표가 혼자 짊어지기에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당 대표께서 뭐 이거를 막 나 혼자 해결하기 하겠다라고 하면 자칫하다 보면 지치는 거 있죠. 아, 본인도 지치고 옆에 응원하는 사람들도 지치고 네. 또 지지자들도 지치고 어. 또 이를 평가하는 또 분들도 지치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마음 좀 부담을 좀 덜하고 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특정 정당의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당 혁신, 음. 새로운 물결 네. 또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에 그 주어진 기간 동안 네. 최선을 다해서 키트를 만들겠다. 또 자기가 씨를 뿌리는데 열매까지 거두겠다. 이런 조급증 내지 말고 네. 하기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 당무를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코로나19 이 국난 극복의 문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아마 저는 뭐 협치, 이낙연 대표도 원칙 있는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뭐 원칙이 없이 그냥 무조건 협치만 위해 협치는 안 하겠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난인데. 그러니까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국가 운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치도 하고 또 일방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선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치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그죠? 네. 협치라는 것이 뭐 무조건 뭐 둘이 정치권에서 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는 모습만 많이 보인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협치 또한 어깨동무하는 것 또한 국가 운영, 국가 목적,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리민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다. 네. 그 원칙 없는 협치 안 하겠다라는 그 이낙연 대표의 말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되새기고 있을 것 같고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 간에 인연도 있고요. 뭐 이해찬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악연이 있죠. 저도 뭐 인연이 없습니까? 뭐 악연이 있죠. 서로 그랬으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네, 그게 있었는데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요. 네. 그 세상 모든 게 그렇듯이 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예. 이상민 의원에게 악연이 있는 정치인이나 뭐 의원이 있었나요? 뭐 안민석, 뭐 악연인가요? 이종걸 뭐 이런 양반들 친하시잖아요. 예? 친하시잖아요. 친하긴 한데 이분들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야, 이 방송 이종걸 지금 민하엽 위원장, 민하엽 대표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보게 된다면 참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저희가 한번 모여서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통합당이 당 이름을 바꿨어요. 뭐 거의 이제 바꾼 거라고 다름없는데 국민의 힘 이거 딱 들으셨을 때 맨 처음에 어떠셨어요 느낌이? 예, 국민의 눈높이. 우리 그렇게 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 예, 국민의 눈높이부터 먼저 맞춰라. 국민의 힘이 파워, 네. 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네. 눈높이, 국민의 뜻 거기서 나오는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을 잘 네. 헤아리고 국민의 뜻에 맞게끔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네. 아마 그러한 뜻을 담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 힘 이걸 내세운 그런 것 면이 같아요.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상대당의 당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그 몸부림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해도 가고 그런데 이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이 많아요. 그죠? 책 자신이 없고 책 많으셨어요? 이 책 저 책 좀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별로 잘 안 나올 때 저 집에 책이 많더라고요. 예, 책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 일 못하는 사람이 회의가 길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책이 많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네. 당명을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음, 그러니까 당명을 바꿀 때 그 뜻과 의지만큼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렇죠. 국민의 실천해야죠. 뜻에 맞게끔 하는 거. 네. 네. 국민의 힘을 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뭐 국민의 힘 빼기 뭐 이렇게 힘을 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부 그 이후로 지금 이번에 당명 바꾸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이번에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나름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네, 몸부림치는 거고 네. 뭐 그거는 저는 뭐 당이라면은 예. 정당이라면 아니 그럴 수 있는 오죽하면 건가요? 네. 이런저런 고육지책을 쓰는 거겠죠. 뭐 사랑을 받는 당이라면 계속 그 이름을 쓰고 싶지만 네. 그게 아니고 혐오의 대상 또는 미움의 대상, 기피의 대상 이거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건데 뭐 그 노력을 뭐라고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그 당명을 바꾸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미래통합당이 혁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우리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로 하여금 긴장하고 자극을 받게 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도 얻고 또 영감도 얻게끔. 네. 근데 지금까지는 별로 그렇게 큰 자극 못 받았잖아요. 지금 통합당의 모습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자극을 받거나 민주당이 통합당 모습 보면서 와 정말 큰일 났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으셨던 건가요? 의원님? 별로 아니, 솔직히 별로 안 들었고요. 안 들었고 네. 좀 죄송하지만 네. 조금 하여튼 그랬어요. 아, 네, 좀 이렇게 좀 아우 저 상대당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하여간 뭐 내가 뭐 말씀을 내가 그러니까 하기가 그런데 좀 긴장할 수 있게 예. 제일 야당이 역할을 했다면 예, 실력으로 얘기를 조목조목 되면 정말 긴장하죠. 그리고 국민도 그렇고 우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악순환이라고 못된 것만 서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저 마음을 먹고 잘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정당의 혁신을 보여줌으로써 미래통합당한테 자극을 줘야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당신들은 영원히 야당만 하다가 더 의석수가 쪼그라들 것이다. 예. 이런 자극을 주게끔 더 막 유능하고 실력 있고 아주 참신하고 네. 예, 아주 스마트하게 보이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명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가려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에 넣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변화에 그러니까 몸부림 표현하셨지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뭐 넣는 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혁신적인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당이 나오면 그러면 행동을 지금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빨리빨리 먼저 하자고 하고 지금 하자고는 하고 있어요. 통합당에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자 이거죠. 예, 늘 뭐 정치인들 말로만 하는 것이 뭐 한두 개인가요? 이 국민의힘이 돼서 저는 맨 처음에 든 생각이 국민의힘 들으면서 국민의당이랑 너무 이름이 비슷하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쪽에서는 뭔가 이걸 제지하거나 뭐 이걸 못 쓰게 뭔가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즐기는 그런 느낌 좀 드는데 결국 두 당이 합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네. 이 미래통합당이나 네. 국민의당하고 그런 내부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죠. 네, 민주당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두루두루 알고 있는데 예. 결국 두 당이 합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국민의힘. 아니 저는 뭐 지금 뻔히 보이는 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뻔히 보인다. 예, 안철수 대표도 네. 뭐 혼자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통합당도 지금으로서는 인물난을 많이 겪고 있고 그렇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서 새롭게 대선자로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죠. 네. 오마이뉴스의 네.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는 아니고요. 예. 저희가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 이름이 나오면은
정식 후보로 이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예.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도 뭐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새로운 여기 인물이 안 보인다. 예, 네. 여기 이제 댓글에 네. 오늘 왜 제 이름이 별로 안 나오나요? 오늘은 재미가 없나 모양이죠. 그러게요. 이상민 의원의 이름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뉴스럼럼님 보통 전화 오면은 괜히 환호지려고 안 그러셨나요? 아까 뭐 현기증 나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뉴스럼럼님. 네. 야, 의원님 방송에 예. 집중하시고요. 뭐 댓글 댓글 보지 마시고 예. 참고하시면 저희가 나왔으니까 아까 의원님 현기증 나셨다고요? 네, 죄송해요. 쓰셨네요. 예, 예, 네, 예. 아까 올라왔던 댓글이고요. 예, 네. 자, 의원님 뭐 이름 좀 써주세요, 여러분. 네. 예. 11시에 약속하셨는데 뉴스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안 아 오셔서. 저기 그 뉴욕이나 시애틀 뭐 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저 미국 대선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오늘 안 오셨나 봐요. 예? 오늘은 해외에서 안 보시는지 말씀이 없으신데 댓글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아 근데 뉴스럼런이 너무 막 이상민을 정시 영혼 없이 막 쓰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네. 영혼 있으십니다. 영혼이 별로 영혼 있으세요. 우리 여순엄넘님. 네. 네, 구로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예, 우리 구로 폰식님도 이상민 화이팅 예,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맞아요. 네. 한미님은 PC방 가서 게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지금 PC방을 못 좀만 가는 상황이라서 뭐 고생이 많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가가지고 다 이제 고생하시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을 밤에 봤더니 네. 그 9시도 안 돼서 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네. 길거리가 텅텅 비어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타격은 그 시간대쯤 문 열고 있는 호프집, 치킨집, 네. 뭐 이런데 또 정말 우리 자영업자분들, 그렇잖아요. 영세 그런 데가 다 사업자분들 문 닫고 그냥 가버리고 저기 하면 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방역을 세게 하면 경제가 힘들고 또 경제를 좀 풀려고 하면 방역이 힘들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재명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뭐 지금 이렇게 50번 100번 줘도 뭐 30만 원씩 상황이 아니다 했더니 네. 어제 예결위에서 누구예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미자 의원이 물어봤죠. 홍남기 부총리가 네. 그거 저 무책임한 얘기다. 그러니까, 철없는 네. 얘기다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홍남기 부총리 저 한마디 하겠는데 진짜 네. 아니 본인이 지금 경제 정책을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지금 같은 밤 8시 9시에 문 닫고 다 꺼지고 하는 지금 상황에 네. 정부 정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하는 거에 대한 정책적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네. 그거를 무책임하다고 같은 저기 정부의 경제 사령탑의 총수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따끔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끔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예결이나 어디서 저 본회의장한테서 한마디 할 텐데 어디 볼 수가 볼 기회가 제가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지금 PC방도 문 닫았죠. 다음에 독서실 또 스터디 뭐 카페 다 안 되고 스터디 카페도 다 네. 문 닫고 다 하잖아요. 커피 전문점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있고, 네, 실내에서 못 먹고 예. 다들 고통을 배달 테이크아웃 뭐 이런 데지만 그 8시 9시에 뭐 그거 의자까지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에. 네. 그죠?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 지금 저희 댓글로도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그거죠. 전 국민한테 줘가지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려운 하위 50%한테 주고 끝나면 뭐 그렇게 주고 끝난다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아니, 정부한테 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재원을 쓴다면 네, 또 급한 부분들한테 먼저 더 많이 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선별적 그 재원 지원금이 더 낫다. 네, 그러나 음, 실제로 집행을 하면 집행하면 그로 인한 행정 비용이나 갈등 아, 비용이 예, 크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다 똑같이 주어버리는 게 음, 오히려 더 갈등, 사회적 갈등이나 네, 사회적 비용을 그건 음,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음, 아무리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게 뭐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음, 실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부적절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지난번 그때 몇월 달이죠? 4월 달인가요? 네, 그때 네, 1차 재난 1차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했잖아요. 네, 그때 전 국민 했잖아요. 음, 근데 그걸 보고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구나. 느끼셨군요. 예, 나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때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예. 대해서 반대 의견도 하고 어,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재명 네, 지사를 비판하는 나 어, 같으면 네, 1,320만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줄 것이 아니고 음, 132만 네, 경기도민 그중에 10분의 1이죠. 어려운 그렇죠. 계층 131만 음, 명에게 줄 것이다. 오히려 더 100만 많이, 원씩 하겠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제 주장으로 볼 땐 제 주장이 더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집행할 때 보니까 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막상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받은 사람 못 아유, 받은 사람과의 갈등 그럼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 그게 차별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음, 것이 그게 갈등이나 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이 문제는 아마 계속해서 당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할 텐데요. 한번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보고요. 당내에서 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하자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우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네, 매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음, 실제로 집행할 때는 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선별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그 정도가 되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10%를 지급한다고 하십시오, 국민들. 음. 그러면 11%하고 10%그 차이를 어떻게 둘 겁니까? 그렇죠. 그죠? 그 갈등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조금 만 원, 2만 원 차이로 갈려서 그렇죠. 몇십만 원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받을 수 있는 분은 모르지만 못 받는 분은 네. 엄청나게 행정당국에 원망도 하고 또 음, 받고 안 받고 계층 간의 갈등도 네. 생기고. 그런 것까지 보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때 또 이게 다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 예. 풀어봤으면 그리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논리적으로는 세금 낸 사람이 그 아, 효능감을 느끼게끔 일정 부분 음, 국가로부터 세금 낸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돌려받는다. 네. 라는 것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또 그리고 부분도 있고. 그것이 경제에 뭐 큰 선순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네. 과정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어, 그 재난지원금을 주니까 경제가 막 엄청나게 막 부흥이 되더라. 이건 과장된 거고. 버틸 만한 힘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정 부분 갈증을 해소하거나 네. 또는 그 어떤 숨통을 트이게 하거나. 음, 왜냐하면 숨통이 안 트이면 쓰러지는 사람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들에 대해서 삶의 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음,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네. 전 국민을 빨리 지급하는 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댓글 아까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찾으셨는데 예, 좀 위로 올라 보시면은 안송민님께서 캐나다 캘거리에서 보고 계시다라고 캐나다 어디요? 쓰셨네요. 좀 이거를 스크롤을 조금 예, 내려서 위로 좀 올려주세요. 예. 캐나다? 아니 이렇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거 엄청 올라갔네요. 네, 그 안송민님이
예. 예, 캐나다 캘거리도 계속 코비드 양성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답니다. 예. 미국과 캐나다 국경도 락다운이 9월 말까지 지속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예, 그렇네요. 보셨나요? 예, 예. 네네 이렇게. 힘내십시오. 네. 자 해외에서 보신 분들 댓글 주시면 이상민 의원이 또 읽어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보신 분 말씀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댓글을 또 달고 계세요. 예, 여기 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문 닫기 어려워요. 뭐 이렇게 말씀 나왔고. 네. 예, 또 읽어주시죠. 예, 보시는 대로. 네. 이 저기 뭡니까? 이게 저 숨기고 검사 안 받는 사람들.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금 빨리빨리 해서 검사 받고 저 그에 따르는 저기 했으면 빨리 치료를 받고 네.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건 저기 하고 차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사실 방역 당국이 연락을 하면 거기에 응해서 집회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걸 안 그리고 밝히고 내 있어서요.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어제 그저께가 일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면 교회 하지 마 대면 예배, 예배, 하지 말라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배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아니 뭐 예배를 제가 계속 볼 해야 때 그게 아니에요. 된다라고. 어깃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뭐라고 썼냐면 네, 문재인 탄핵이 최선의 방역이다.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교회나 거기는 광화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한테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냔 말이에요. 숙제 역할을 하고. 네.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 자제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홍남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고, 예. 지금 뭐 아니 그러니까 정부 내 예, 예. 관료가 예. 장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저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는 해야지. 자신들은 지금 저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까 지금 걱정이 없죠. 기급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먹고 살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 월급을 책임지는 저 뭐 국가 부채율 네. 국가만 저 망하지 재정 않으면 건전성을 월급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네. 이미자 이 통합당 의원의 이 질문에 동의를 거의 100% 해버려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순간적인 실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저 의도적으로 예. 저 이분이 생각하는 바탕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정부나 이 정권의 그 기조에 동의 못하면 그만두고 떠나세요. 네. 오늘 왜 자리에 연연해서 저 부동산 정책도 엉망진창 만들고 저 세금 정책도 엉망진창 네. 만들고 오늘 세게 말씀하시네요, 의원님. 홍남기 부총리 향해서. 아주 얄미워요. 그런 거그 양반 저 DJ 정부인가 어디 때도 아니 박근혜 정부 때인가도 청와대에서 무슨 차관 저 비서관도 하고 또 미래부 차관도 했던 사람 양반 아닙니까? 자, 하여간 그런 양반을 네. 문재인 정부에서 싹 그냥 저기 하질 못하고 또 갖다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별로 탐탁치 않은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좀 정리를 해 보고요.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새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이 국난 극복도 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또 하나는 개혁 과제입니다. 그렇죠. 의원님을 모시는 이유가 바로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공수처법 제정,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처럼 본인이 주장하시잖아요. 아이콘이다 내가. 아니, 근데 본인이 우리 박 의원님께서 기자님이 네, 정치부 기자님을 오래 하시더니 예, 정치인 닮아가요. 정치 닮아가요. 특히 왜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닮아가요. 약간 비비 꼬고 막 그래. 아닙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아니 근데요, 네, 그 검찰 개혁은 오랜 수건 과제고 지난 촛불 혁명 때 길거리에서 네, 시민들
민심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그에 대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네.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또 그걸 시도를 해서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루기도 했는데 네. 또 한편 그런 과정에 파열음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늦거나 이루지 못한 게 있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답답합니다. 네. 법이 통과돼서 출범이 이미 했어야 되는데 7월 달에 그럼요. 이제 9월인데. 아예 야당이 그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협조를 안 하니까 네. 그냥 뭐 추천 자체도 못하는 추천이 구성도 안 된 그냥 법 엉뚱한 저 공허한 법 하나 있는 그런 정도에 돼버렸다라는 네. 점에서 저 야당도 협조적인 자세를 나와서 야당이 걱정 없는 인물로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서 네. 공수처가 출범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바로미터가 공수처의 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인의 협치에 보면 협치를 그러니까 꼭 여당이 협치를 하자 해서 무조건 뭐 다 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당도 협치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후보 추천이 그 위원도 선정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게 법이 다 통과된 거잖아요. 의원님이 패스트트랙 올려서 방망이 두드리시고 해서 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통합당은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 근데 이게 또 이러고 질질 뭉개면서 또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한 달 지금 반이 그러면서 지났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안 좋은 환경이 코로나19가 급하니까 네. 이런 이제 공수처 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네. 또 정부의 지혜가 네.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음. 전략적인 그 방안을 잘 짜서 네. 그를 이뤄내는 목표를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검찰 개혁 말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법원 그러니까 법무부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었는데 중간 간부들 인사를 쭉 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또 다시 윤석열 총장 측근들 그리고 정부의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던 그런 검사들이 지방으로 갔다. 뭐 다 이제 그만하라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검사들도 1년 만약 중앙지검에 있으면 뭐 1년 또 지방에 갔다가 또 갔다 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그거를 윤석열 총장이라는 그 인물 위주로 해서 그 인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재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끄럽기만 하지 원래는 네. 원래는 인사 이동은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 검사들은 한 1, 2년이면 2년 이상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이면 거의 바뀝니다. 네. 그러는데 뭐 바뀌는 걸 가지고 왜 바꿨냐? 그 안 바꾸면 왜 안 바꾸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바꾸고 그러니까 언론의 뭐 습성이기도 한데 반대로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 그 원칙이랄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 때부터 나왔던 거죠. 이른바 뭐 특수 이 공안부 그동안 승진이 잘 됐던 뭐 특수부서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서가 잘 돼 왔고 하지만은 뭐 형사 공판부는 약간 뒤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과 접촉하고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인권도 지켜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형사 공판부가 좀 승진이 잘 되고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네. 제가 보니까 박 기자님이 네. 법무장관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네. 그 순환 보직을 하도록 하고 어느 하나에 이렇게 고여 있지 않도록 하자는 건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특수부, 공안부 중심으로 움직였죠. 나머지 형사부는 그 경찰에서 온 수사 사건만 네, 처리하는 데만 네. 급급했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형사부는 형사부만 하고 특수부는 특수부만 하니까 사회적으로 그 큰 사건 이런 거는 특수부 검사들만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목받고. 유능한 것처럼 또 비춰지고
평가를 또 좋은 평가를 받고 네. 뭐 이런 게 계속돼서 어쩌면 이게 원활한 순환이 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엉뚱하게 고여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인사상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없는 거죠. 네. 그 결함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의 방법이다. 네.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검찰의 새로운 탈바꿈을 위한 하나의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 검찰 개혁 문제 저희가 이상민 의원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모셔서 얘기 나누는 이유가 검찰 개혁 때문이에요.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면 보기 쉽지 않은 아니 근데 의원이신데. 네. 협조 안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왜 저만 쪼여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니 물론 뭐 제가 네. 사법개혁에 진짜 초전 때부터 앞장서 왔던 사람이고 네. 그때마다 사법개혁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가 개혁의 아이콘이다 라고 이렇게 떠버린 적이 없습니다. 네. 주위에서 다 저를 평가를 해준 거지. 예? 이종걸 의원이. 아니 그리고 저 안민석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건데 네. 진짜 공수처는 진짜 한 20년 넘게 있는 수고 있는 과제고 네. 이제 법이 됐어요. 통과됐어요. 그리고 야당이 걱정하는 일이 없게끔 비토권도 있고. 절대적 비토권이 있고 네. 그런데도 아직 출범 안 한 거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쭙고 싶어요. 요즘에 이 의료계의 진료 거부, 집단 휴진 문제가 많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붙고 있다. 뭐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붙고 있고 대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네. 좀 많이 좀 혼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전 국민적 또 전 의료진의 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그리고 많이들 지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논란되는 것들은 좀 눈치 보면서 좀 해도 되는데 물론 그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적절한 아니라더라도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 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어쨌든 밀어붙이려고 했던 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고 네. 다만 또 의사나 또 젊은 전공의 네. 뭐 지금 이분들이죠. 계속해서. 이분들이 나는 처음에는 의사협회가 막 주도하다가 요즘에는 전공의 젊은 의사들 거기다가 이제 의대생 또 교수들. 교수님들까지 나서가지고 네. 어제 보니까 가운을 벗어 던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파국을 가자는 얘기인데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 네. 앞에서 의료진이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옳지 않다. 또 정부도 네. 그러한 것을 어쨌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일단은 코로나19 이후 급한 불 끈 다음에 네. 차분히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이미 했는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는데 네. 아마 의료계 쪽에서는 저 뭐 못 묻겠다 문서로 해달라 그러는데 네. 문서 해달라면 해주면 되죠.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신랑이 버릴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급한 게 먼저지. 그러니까 정부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둔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빙빙 돌지 말고 네. 그냥 그러면 그 얘기 원래 그러한 이유로 하려고 했으나 하여튼 반박을 입고 이게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하겠다 딱 하면 되죠. 그 이유도 달지 않게 안 하겠다 딱 하면 되지. 네. 뭐 그렇게 그냥 복잡하게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안 하고 논의하겠다 코로나19 이후.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료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외교부의 그 뉴질랜드 비위 사건 할 때 장관이 답변하는 거 보고 아니 인권에 대한 잣대는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잘못을 저지르는 일본이 일제 시대 때 반인륜적 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음. 뭐 성고문 피해자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라든가 예. 근데 잘못했다는 거 인정 안 했잖아요. 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정작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있으면서 국격이 뭐 어떻다는 등 자국민 보호주의가 있다는 등 네. 왜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얘기하는데 무슨 자국민 보호예요? 그냥 외교부 공무원 보호지. 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부의 관료들이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자기 방어적 그런 수세적인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급한 거, 본질적인 거부터 그게 필요하면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공의 근데 협의회 그렇다고 말해요. 전공이 젊은 네. 의사들이 환자를 옆에 두고 가운 벗어놓고 피켓 들고 있으면 이렇게 어느 언론 보도 네, 네. 신문에 보니까요. 환자복 입은 환자가 물끄러미 그 의사의 가운. 이렇게 피켓 피켓 든 거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가 있고 환자는 치료 받는 데 있어야 되는데 네. 환자가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 문제 뭐 정부와 의료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차이, 의사가 다르다는 것은 다 국민들이 그동안 보도나 그 양측의 주장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 갔다 왔는데 또 사랑제일교회 갔다 왔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의 건강, 생명 이걸 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은 네.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진두주의 해도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낙연 대표 같으면 보건복지부 박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의사들은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네. 그리고 의료진들한테 하여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우리 환자 치료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하여튼 힘을 합치자. 이렇게 좀 사기를 높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의료진들이 그 방호복 입으면서 그 막 얼마나 덥고 후덥지근하고 견디기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야당도 역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긴 정치권들이 나서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났어요. 정부가 뭐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의대 정원 소리 없이 늘리면 되거든요. 예? 뭐 이렇게 막 400명 늘리는데 막 시끌벅글하고 나라가 온통 저 완전히 무슨 총두리째 싸움에 전쟁터로 만들 것까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대 정원은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늘렸잖아요. 그럼 결론 났어요 이제요. 네. 당분간은 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정부는 깔끔하게 안 하겠다 하고 그냥 정리하고 또 환자 치료하는데 힘 모으자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 고시 있잖아요. 이걸 일주일 연기했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거는요. 네. 공자 말씀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공자 말씀으로 접근하면 다 네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이렇게 되고 네.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박공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컨대 지금 의료진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료진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 분들은 욕 바가지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지금 막 파업 벌이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결국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관료들에 대해서는 아주 따끔하게 혼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네. 박 기자님은 워낙 그동안 인품이 훌륭하셔서 보면 남 비판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죠? 아닙니다. 비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늦지 마세요. 아니, 절 비판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아 여기 언론이 문제다. 영 파이니지. 또 그런 댓글은 어떻게 또 딱 눈에 보이네요. 여기 저 영 파이니즈는 정부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은 또 지휘권과는 또저 그러니까- 기관이에요. 근데 예.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거와 관계없이 이미 정부는 양보를 좀 하고 있죠. 예 그죠? 네. 정부는 뭐 저 추동력을 없애요. 참 진료 거부 걱정입니다. 의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진료 거부 의사를 의료법 위반죄로 싹 다 처벌해야 합니다. 진료 거부 의사를 의사적이 없다. 의사면허 박탈입니다. 이제 문제는 박탈할 때 다 이거 다 박탈해 버리면 누가 이제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느냐 이 문제가 남거든요. 네. 자, 이 문제는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갈 것 뉴스 같으니까요. 럽덤님은 네. 히읗자가 5개 있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웃는 겁니다. 하하하하하. 어. 아, 웃는 표시고요. 그 뒤에 보면은 의원님 공수처 처리도 부탁드려요라는 뉴스 럼님의 댓글도 그 위에 있어요. 네. 의원님 공수처 처리도 부탁드려요라고 예, 뉴스 예, 럼님이 예, 예. 또 적어 놓으셨는데 예, 뉴스 럽덤님. 그 위에는 은숙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예. 네. 이상민 의원님 공수처 밀어붙이세요. 뭐 예.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할지 공수처 처리는 이번 21대 이것도 국회 이제 정기회에서도 이낙연 뜨거운 대표가 감자죠. 선택하고 네, 손에 피를 묻히는데 어떻게 묻히냐 이 문제이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당면한 문제고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부간에 욕을 먹든 해결을 하든 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근데 대체로 정치인들은 욕 안 먹고 피 묻히기 싫고 그러면서 또 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네, 그냥 이렇게 대충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저처럼 분명하게 명쾌하게 혹쾌하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한 따끔한 일침,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셨고요. 자, 의원님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뉴스 어머님이 말씀 주셨는데, 자 그래서 빨리 방송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점심시간대 다 네. 돼서. 예. 만나기로 하고요. 자, 검찰 개혁 문제 저희 오마이 TV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짚고 상황을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이로 연락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가 계속해서 방송할 수 있게 성원과 응원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라고 해서는 시청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는 시청료 010-3270-3828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은 뭘로 드실 거예요? 한번 시청자 댓글 분들께 좀 쫙 달아보세요. 근데 오늘은 지난번 네. 지난번보다 좀 참여율이 주는데 좀 더 흥미롭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다음 주에 흥미롭게 네. 흥미로운 방송 기대해 보겠고요. 뉴스 넘넘님 점심 뭐 드실 겁니까? 네, 한번 뉴스 넘넘님 점심 메뉴 듣고 다른 분들 점심 메뉴 올려주시면 그것도 소개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댓글이 안 오네요. 지금 점심 드시고 다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점심 버섯 드시러 가는 거예요. 12시라서 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왕성님이 기회는 올해밖에 없어요. 모든 것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네. 하셨고요. 뉴스 넘넘님이 도시락 네 도시락 먹는다고. 예. 아마 지금 식당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삼겹살 벌써 삼겹살 드세요? 풍경님은 삼겹살. 야, 점심 때부터 고기를 굽는 부럽습니다. 네. 한미님의 의사도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말씀 주고 계시고요. 자, 의원님 다음 주에 다시 또 네.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건강하십시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